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5회 21번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야 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면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게 틀렸네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전교육이 미리 받는 게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직무교육 세 가지죠. 이 사전교육의 경우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이 면제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맞고요. 5번 지문,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닙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죠. 22번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보수는 거래를 완성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죠. 2번 중개의뢰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뢰가 있어야 되죠. 의뢰도 없는, 팔아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팔아놓고 중개보수 달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번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보수 부담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합니다. 예, 각각 받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약정 유효하다 했는데 판례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 한 보수약정은 무효이고요. 다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기로 하고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업자가 아니고, 업자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업자이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계약서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개인이가 거래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중개보수 청구가 가능하다. 예, 개업공개사가 소개를 시켰는데 몰래 손님들끼리 몰래 만나서 계약해도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우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된 은행,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고요.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3번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일회적인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매매를 업이라고 하면 직업이죠. 이때 매매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지 매매를 업으로 하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샀다 팔았다는 것만 지급을 하는 건 안 된다. 4번 상가 전체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 분양계약서일 뿐 분양 관련 증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상가 다 짓기 전에 상가 분양계약서 많이 있죠. 5번 개업공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또 다른 개업공개사 의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이다. 해당 안됩니다. 만약 이거 해당된다면 그럼 개업공개사는 아예 부동산 거래 못하는 거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뿐입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3월 초과에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죠. 2번 개업공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휴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X죠. 지체 없이 간판 철거는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3개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리얼에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무단으로 6월 초과에서 휴업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임신, 출산이라든지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